네, 반갑습니다. 2월 7일 월요일 마감 시황입니다. 자, 시장이 일단 하락 마감을 하긴 했는데 내용은 괜찮은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오전장에서 말씀을 드렸던 2745포인트 딱 찍어주면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0.19로 마무리가 됐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0.38%. 일단은 아래쪽 꼬리를 달아줬기 때문에 하락을 했다고 하더라도 이 정도라면 분위기 괜찮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시장은 일단 더 올라갈 수 있다, 이런 분위기를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시장이 크게 흔들렸었던, 즉 많이 오를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못 올라갔던 이유는 금융투자의 대량 매도 때문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이놈들이 도대체 왜 이렇게 팔아먹은 건지 요거 한번 알아봐야 되겠죠. 그래서 그 부분 수급에서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고요. 자, 기술적 반등의 한계점이 있을 겁니다. 일단은 지금 시장은 단기 반등, 기술적 반등으로 보셔야 되기 때문에 이 기술적 반등의 한계를 우리가 꼭 판단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고요. 이렇게 그 주가가 많이 올라갈 것 같이 생각되는 그런 시점, 단기적으로 더 올라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던 시점에서도 주가가 약간씩 변화를 겪게 된다면 또 한눈을 팔게 되는데요. 이거 다 팔아버리고 딴 데로 갈까? 지금 안 올라가니까 딴 데로 갈까?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이런 쪽으로 넘어가시면은 안 된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 테니까 그 부분도 같이 좀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차트 보도록 합니다. 종합주가지수 상황 보시면은요, 일단 주가는 상승할 수 있는 가능성은 열려있죠. 오늘 이제 어느 정도 조금 내려서 마무리가 좀 되더라도 괜찮았던 모습이었고요. 대신에 이제 반등을 진행을 해주게 된다면, 상승이 더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린단 말이죠. 특히 이번 주 초반부 같은 경우는 주가가 상승하는데 별 무리가 없는 그런 재료들이 있기 때문에 특별하게 부담은 없습니다. 다만 만기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약간의 이제 그 뭐라 그럴까요? 경계하는 심리들, 그런 것들이 좀 나올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단기에 많이 올라온 만큼 조금 쉬었다 가는 것은 당연히 나타날 수밖에 없는 이야기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아래쪽 꼬리를 달아준 모습은 상당히 좋습니다. 자, 분봉 한번 볼게요. 분봉 상황 보시면 아침에 형성됐었던 그 음봉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아침에 장 시작하자마자 팍 떨어졌었던 모습들, 여기서 거래량이 땅 터졌거든요. 이 부분은 단기적으로 금융투자가 팔아먹은 모습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침에 이제 금융투자 쪽은 매매 집계가 되지 않았겠지만, 조금 이따 보시면 아시겠지만 금융투자 쪽에서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쪽에 매도를 굉장히 많이 쳤을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들이 이 아침에 쏟아진 모양새고요. 그 충격으로 인해서 주가가 좀 하락세를 보이다가 오후 시점 들어가면서 반등을 조금씩 보여주고 주가를 끌어올렸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수에 들어가기는 조금 애매했을 거예요. 왜냐면 여기서 추가적으로 상승이 더 나온다 하더라도, 2800포인트를 찍어준다고 하더라도 문제가 뭐냐면 단기적 반등이라는 이야기예요. 단기적 반등이고 또 1월달에 워낙 많이 떨어진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요 내용들이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즉 많이 하락한 부분에 대한 기술적 반등이기 때문에 여기는 분명히 한계가 존재합니다. 이 한계를 넘어서기 위해서는 단기 하락 이후에 단기 반등, 그 다음에 저점을 지지해주는 패턴이 반드시 나타나야 됩니다. 이 저점을 지지하는 패턴 이후에 주가가 상승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시점은 뭐예요? 충분히 회복해주는 모습을 기대를 해보고요. 그 과정 속에서 지지점이 형성되는 모습을 확인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오늘 주가가 좀 내려가는 모습, 또는 내일도 횡보를 한다든지, 아니면 만기일 전까지 해가지고 조금 뭐라 그럴까요? 주가가 올라간다기보다도 옆으로 좀 누워주는 그런 형태의 모습만 보여준다라면 시장은 조금 더 건강해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바닥은 일단 잡아놨다라고 어느 정도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시점에서부터 주가가 올라가는 부분들은 충분히 저점이라는 인식이 든 그런 수급들의 주체, 유입들이 일어나게 된다라면 바닥을 충분히 잡아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이런 시점 속에서 매수를 계속 해줘야 되는 그런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왜냐면은 지금 시장 자체가 누워버리게 되면 개별 재료가 있는 종목들만 튀어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뭐 어떤 재료 뉴스 이런 거 터지게 되면 걔네들이 올라가는데, 그런 상황에 있는 종목군들이 눈에 자꾸 들어올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내 거는 많이 떨어진 상태에서 올라가고 있는데 오늘 좀 쉬잖아요. 다 같이 올라가는 상관없는데 오늘처럼 개별적으로 뭐 특별한 종목들만 올라가게 된다면 걔네들 위치로 눈이 쏠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거는 안 가고 걔네만 간다 이 얘기지. 그래서 그쪽으로 넘어가고 싶은 생각이 자꾸 들어요. 왜냐면 시장이 단기 반등에 대한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들 지난번에도 경험 많이 해보셨겠지만 이럴 때일수록 그쪽으로 넘어가시면 또다시 좀 나쁜 상황에 노출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꼭 참고하셔야 된다. 이 부분을 우리가 꼭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코스닥도 마찬가지예요. 뭐 주가 반등이 단기적으로 이어지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 아주 크게 뛰어 올라간다라는 느낌보다도 지금은 저점을 확보해 나가는 그런 전략이 계속
유지해 나가는 게 굉장히 좋고요. 종목에 대한 전략들을요, 뭐 나쁘게 판단하시면 안 돼요. 지금은 가지고 있는 종목들이 그 어떤 종목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올라가는 흐름들을 유지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은 그냥 그대로 유지 잘 해주시는 게 좋아요. 만약에 오늘 조정을 좀 받은 종목이 있다 그렇다면 최근에 많이 올라오지 않았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고, 많이 올라오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 떨어졌다라는 것은 뭐 약간의 어떤 지지 라인 때라든지 아니면 이 종목 자체가 주가가 하락하지 않은 상태에서 움직임이 나왔다라든지 이런 키 맞춤 정도의 흐름이라고 좀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포인트들을 우리가 잘 읽고 넘어가셔야지만이 내 종목이 지금 괜찮다라는 확신하실 수가 있는 거고요. 내 종목이 괜찮은데도 불구하고 잘 못 간다는 이유 때문에 팔고 다른 쪽으로 넘어가면은 아주 큰 실수를 하게 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자, 수급 한번 볼게요. 지금 기관 쪽 매도가 8,300억입니다. 이 물량을 개인들이 다 받았다 보시면 되는 거고요. 외국인들이 마이너스 55억이고요. 그 다음에 투신 쪽은 플러스, 그 다음에 연기금은 780억 순매도, 그리고 금융투자에서 무려 7,500억을 팔았습니다. 근데 이 7,500억에 대한 물량 거의 그 12시 전까지 해가지고 6,000억이 다 나왔기 때문에 후반부에 나온 물량들은 많지 않았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오전에 쏟아진 이 물량을 대체적으로 이제 뭐 외국인이나 기관이 받은 게 아니기 때문에 개인들이 다 받아먹었다라고 판단하시면 되는 거거든요. 지금 외국인 같은 경우는 그 코스닥 쪽에 매도를 좀 많이 친 상태이지만 코스피 쪽에서는 전혀 개입을 하지 않은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코스피 쪽은 일단 난 지켜볼래 이런 느낌이었을 거고요. 코스닥 쪽 같은 경우는 지금 올라가 있는 종목들 떨어질 때 계속 팔아야 되겠다, 단기 반등 나올 때 팔아야 되겠다 이런 식의 느낌을 가졌을 거란 말이죠. 아마 저 외국인들의 매도 포인트는 대체적으로 이제 뭐 게임이라든지 그다음에 배터리 소재라든지 이런 쪽에 집중됐을 것이다, 시총 상위에 집중됐을 것이다 라고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연기금도 지금 매도를 조금 줄이긴 했습니다. 1,000억 원 넘게 매도가 나오다가 780억까지 매도가 줄었는데 아직은 성에 차지 않는 그런 모습이죠. 이 모양새들은 일단 다시 순매수로 전환이 되는 그런 상황으로 연결이 되어야지만이 지수가 좋아질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일단 바닥권에 있는 모습들, 그 다음에 시장이 조금 쉬었다 가는 그런 형태의 모습이기 때문에 수급 주체의 어떤 모양새 본다면 그게 나쁘지 않아요. 근데 중요한 건 금융투자가 매도를 많이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금융투자가 매도를 많이 한 부분이 부담이 된 건데 이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금융투자는 도대체 왜 이렇게 많이 팔았을까? 금융투자가 매도를 많이 한 종목군들을 살펴보게 되시면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쪽이란 말이에요. 요거 조금 이따가 다시 한번 알려드리고요. 시총 상위 종목군들 한번 보도록 합니다. 자, 시총 상위 종목군들 보시면은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얘네들이 지금 보면은 아래쪽 꼬리 달고 올라갔어요. 오늘 매수하기 나쁘지 않았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일단은 조금 더 지켜보시는 것도 괜찮으니까 뭐 서두르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오늘 매도가 많이 나간 것은 LG화학, 그 다음에 SDI 이렇게 배터리 쪽 움직임이 좀 나빴어요. 그리고 LG에너지솔루션이 상대적으로 주가가 8%나 올라가면서 빵 하고 치고 올라갑니다. 자, 이렇게 되면서 이제 개인 투자자들이 매도를 하는 양상들이 좀 나타나죠. 그 다음에 기관이나 외국인들이 조금 담아주는 그런 형태로 갔을 거예요. 근데 역시 뭐 기관들이 LG에너지솔루션을 가장 많이 샀을 거다라고 판단이 좀 되는 부분이긴 한데 어쨌든 지금 기술적 반등을 이용한 단기 상승 대신에 정고점 넘어가는 것은 상당히 좀 피곤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점에서 올라갔습니다, 좋아졌습니다 라는 생각으로 매수를 막 들어가시면 안 된다는 이야기죠. 어떻게 본다라면 개인들 물량을 지금 털어내고 있는 모습이긴 합니다만 지금 손실이 복구되는 시점에서 약간 손해를 감안하고 매도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겠고요. 단기 상승을 노리고 들어온 사람들이 차익실하는 모습도 나타나고 있을 겁니다. 근데 개인들 입장에서는 지금 매도를 막 치고 있는 상태이지만 위쪽에 올라가서 팔기 시작하는 그 기관이나 외국인의 모습이 나타나면 다시 또 개인들이 들어올 수가 있다는 얘기죠. 즉 이거는 뭐냐면 크게 떨어뜨리고 나서 주가를 상승시키는 그런 단기적 반등에서 개인들을 밀어냈다가 다시 위쪽에서 물량을 던져주는 그런 형태의 모습으로 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흐름에 놀아나시면 안 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 부분들을 잘 체크해 주셔야 되는 부분이고요. 오늘 가장 변수가 좀 있었던 것이 코스닥 쪽입니다. 오늘 뭐 에코프로비엠이라든지 이런 시총 상위 종목군들이 많이 하락했다가 에코프로비엠은 그래도 좀 많이 올라온 상태예요. 나쁘지 않았죠. 마이너스 10%까지 빠졌다가 4%까지 올라왔으니까 괜찮은 모습이긴 한데 문제는 그동안 떨어진 부분들을 전혀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시총 상위 종목군들의 움직임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시장에 눌릴 수밖에 없는 그런 형태, 그 다음에 시총 상위 종목이 계속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형태로 진행이 되고 있다. 게임주도 마찬가지죠. 펄어비스 같은 경우 또 하락하는 모습이었고요. 카카오 게임도 좀 내려서는 모습이죠. 위메이드 이런 것도 올라가고 있지만 사실 상승폭이 제한적으로 걸리는 상황이기 때문에 기술적 반등의 한계점에 도달했다라고 우리가 판단해 볼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 외에도 시총 상위권 종목들이 전부 다 밀려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주목하셔야 될 이야기입니다. 자, 매매 동향 볼게요. 오늘 금융투자가 왜 이렇게 많이 팔았나만 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오늘 기관 총계 먼저 살펴보게 되시면 LG에너지솔루션에 무려 1,400억 순매수가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삼성전자에 2,800억이죠.
2,800억 순매도, 그 다음에 카카오뱅크가 700억, 하이닉스가 570억 순매도가 나왔습니다. 지금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만 두 개 합쳐버리게 되더라도 3,000억이 넘는 순매도가 나왔는데 이걸 누가 팔았느냐? 다 금융투자를 보시면 됩니다. 금융투자하고 하이닉스 둘이 합쳐가지고 2,700억 넘는 물량이 나타났죠. 2,700억 정도 순매도가 들어갔다. 자, 그러면은 나머지 뭐 한 3,400억 정도는 뭐 연기금이 좀 팔았겠죠. 얘는 샀네요. 연기금이 좀 샀고요. 아, 삼성전자죠. 삼성전자 팔았죠. 삼성전자 뭐 500억 정도 팔았고요. 그 다음에 투신 쪽에서도 삼성전자를, 네, 얘네들은 샀나요? 뭐 물량은 많이 들어오지 않았네요. 사모펀드 쪽에서는요. 삼성전자 조금 팔았죠. 그러니까 연기금이 삼성전자 조금 팔았고 금융투자가 거의 삼성전자를 밀어내는 그런 모습이었다. 그러니까 아침에 집계되지 않은 모양새들은 전부 다 금융투자가 팔았다고 보시면 되는데, 그럼 이게 궁금한 거죠. 삼성전자, 하이닉스 도대체 얘네들 왜 파는 건데요? 네, 왜 팔았을까요? 그동안 샀잖아요. 그동안 사가지고 수익률이 조금 발생했을 거라는 이야기죠. 수익이 발생했기 때문에 차익 실현 들어간다. 누가 뭐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겠죠. 지금 보시면 한 5, 6% 정도 수익이 나왔을 텐데, 이 연기금이나 다른 데처럼 이제 장기적인 어떤 투자를 하는 입장이 아니라 단타를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금융투자 입장에서는 5% 수익만 나와도 괜찮은 거예요. 지금 얘들이 만약에 1,000억 원 정도 매수를 했는데 5% 정도 수익이 나왔다. 그러면은 이게 50억이에요. 근데 지금 최근에 매수 들어온 이 물량들이 그 정도는 아니잖아. 더 넘잖아요. 한 3,000억, 4,000억 들어왔다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네. 지금 만약에 지금 3,000억을 갖다 팔았는데 3,000억 원치의 5% 정도 수익이라면 어느 정도 되겠습니까? 3, 55, 150억 정도 된다는 얘기예요. 150억을 그냥 일주일 사이에 벌어들인 거죠. 그러니까 이런 금융투자의 이런 행동들은 뭐 이제 차익 실현에 대한 욕구들이 있기 때문에 또 많이 올라간다는 어떤 포지션들은 얘네들이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모습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금융투자가 매도한 이유는 차익 실현의 욕구가 첫 번째였을 겁니다. 그다음 두 번째가 하나 더 있을 거예요. 뭐냐면 만기를 앞둔 상태에서 지수가 많이 올라가면 안 돼요. 지수가 올라가게 된다라면 자기들도 부담을 가질 수밖에 없거든요. 왜냐면 어느 정도 수준에서 베팅을 해놓은 게 있을 텐데 그 베팅된 구간을 넘어서게 된다. 좀 어렵죠. 그러니까 양매도를 좀 거쳐놨을 거예요. 그 양방을 걸어놓고 이제 가두리 형태의 모습을 좀 보여야 되는데, 만약에 오늘 같은 날 LG에너지 솔루션이 상승했는데 삼성전자나 하이닉스가 같이 동반적으로 올라갔다 생각해 보세요. 그렇다면 주가가 오늘 적어도 1.5% 이상은 주가가 또 상승해야 돼. 왜냐면 LG에너지 솔루션이 8%대 올라갔잖아요.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만약에 1, 2%씩 올라갔다 그러면은 지수가 오늘 1.5% 당연히 올라가거든요. 시총 상위가 쫘라락 치고 올라가고 걔네들이 올라가게 되면 어떻게 돼요? 매수가 들어오기 시작하니까 전체적으로 시장이 다 올라가게 되는 거죠. 시장을 가다놓은 상태에서 움직임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LG에너지 솔루션은 지금 담고 있어. 그럼 얘네들은 어쩔 수 없죠. 금융투자는 LG에너지 솔루션 많이 안 담았거든요. 하지만 매수가 많이 들어온, 오늘 기관의 매수 1등이 LG에너지 솔루션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머지 이 1,000억 원 정도의 매수가 들어오면서 주가를 끌어올리는 상태가 되는데, 이거를 방어하려면 방법이 없다는 얘기죠. 삼성전자라든지 이런 것들을 눌러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얘네들을 많이 누를 필요는 없겠지만 그래도 밑에서 받아주는 움직임이 있기 때문에 더 많은 물량, 더 위에서 뭐 무겁게 누르는 그런 형태가 진행이 됐어야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시장을 어느 정도 시점으로 가다놓는 그런 형태로 가야 되기 때문에 삼성전자나 하이닉스를 매도했다라고 보시면 되죠. 즉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싫어서가 아니에요. 차익 실현에 대한 부분도 분명히 있고요. 그 다음에 어느 정도 눌러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차익 실현과 함께 동반적으로 시장을 누르는 용도로 이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의 매도를 쳤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지 않았다라면 아침에 빵 치고 나서 계속 팔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이유들이 여기서 나타날 수밖에 없는 이야기죠. 나빴다라면 아침부터 계속 팔아야 되거든요. 근데 이 부분이 아니라 아침에 탁 집어 던져놓고 그 다음에 유지를 시켜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요 내용들을 그렇게 판단하시면 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시장 전체에 걸쳐서 이게 뭐 저점이에요, 뭐 더 내려갈 거예요, 이거 뭐 나쁜 거예요 라고 생각하면서 매도하실 이유가 없는 부분이고, 이거는 그 금융투자만의 어떤 이해관계에 걸쳐서 진행이 된 모습이었다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를 매수를 했어요. 많은 물량은 아닙니다만 일단은 조금 정도 담아준 형태죠. 그래서 저점권에서 아마 매수 물량이 들어왔을 거라 생각이 되는 부분들이고요. 대체적으로 그런 포인트들로 이용을 많이 했을 겁니다. LG에너지 솔루션, 그 다음에 카카오뱅크, 네이버, 삼성전자, 하이닉스, 카카오 등등등인데, 요 부분들은 뭐냐면 뭐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를 제외하고 나면 떨어졌다가 올라가는 기술축 반등에 노출되어 있는 종목들입니다. 팔아먹은 물량에 비해서 매수는 상당히 적어요. 이게 중요하죠. 많이 팔고 조금 사는 거, 여기에 여러분들이 노출되어 있다는 것을 꼭 명심하셔야 되겠습니다. 그 부분만 잘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자, 전체적으로 시장 상황을 정리를 해보면 오늘 시장 나쁘지 않습니다. 나쁜 시장 아니에요. 나쁜 시장이 아니고 상승 흐름이 단기적으로 이어지는 부분에서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현상인데, 대신에 시장을 끌어올리는 주인공은 누가 되어야 돼요? 삼성전자를 비롯한 이런 시총 상위권 종목이 돼야 되는데, LG에너지 솔루션이 빵하고 치고 올라가 있는 상태, 여기
여기서 다른 종목을 팔아서 LG에너지 솔루션을 사야 되겠다. 이렇게 진행되는 부분도 있었을 테고요. 그 다음에 금융투자 입장에서는 차익 실현을 욕구를 같이 챙기는 동시에 만기를 대비하는 형태로 진행이 됐을 거라는 얘기죠. 그래서 시장이 약간 답답하게 갇혀져 있는 형태의 모습이긴 한데 중요한 건 그것을 보고 있으면 안 돼요. 여기 답답하니까 딴 데로 가야 되겠다. 이거는 분명히 미스가 날 수 있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시장의 수급들이 노리고 있는 건 뭐예요? 지금 현재 어느 정도 수준을 유지해서 만기를 넘어가자는 이야기고 만기를 넘어가는 시점이 나타나게 된다면 주가는 그 다음부터는 바닥이니까 상승할 수밖에 없는 상태가 벌어지게 되는 거죠. 그러면 지금은 안 올랐지만 향후 올라갈 주식을 사는 것이 당연한 거지 지금 올라가는 주식을 쫓아가서 매수하게 되면 또 변동성에 노출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지금 시장이 만약에 가둬져 있는 형태가 아니라 내일부터 모르겠어 올라갈래 라고 생각해서 주가 빵 튀어 올라간다면 2800포인트 초반부까지 올라가겠죠. 2820, 2830 요 정도 가능해 보이는데 그쯤 가면 조정이 들어와야 돼요. 왜냐면 만기를 앞두고 있는 상태라서 방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시장이 또 일정 범위를 벗어나면 안 되거든요. 그럼 올려놓고 화요일 수요일 올려놓고 그 다음에 빼버릴 수 있는 거고요. 화요일날 올려놓고 수요일날 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일정 구간대 즉 2800을 단방에 넘어가기에는 너무 재료가 좀 부족하다라고 보셔야 되는 부분이고 만기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조금 답답하다라고 생각하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근데 오히려 이런 위치들이 여러분들이 종목들 데리고 가시기는 좀 편하실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큰 변화 없이 잘 유지가 되고 있다라면 나쁘지 않아요. 삼성전자 하이닉스 오늘 1%대 변동이에요. 장중에는 많이 변했지만 오후에 다 회복됐잖아요. 그러니까 1%대 변동 때문에 내가 주식을 팔아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유지를 잘 해 나가시는 거 그게 제일 중요하고요. 이렇게 유지를 해 나가는 과정 속에서 굉장히 힘든 유혹들이 많이 올 거예요. 근데 그런 것들을 다 쳐내시고 쳐다보지 않는다. 나는 그대로 꿋꿋하게 지킬 것이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더 사고 덜 사고 이런 거 중요하지 않아요.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가만히 들고만 계셔도 되는 장입니다. 그러니까 이 기술적 단기적 반등을 그대로 최대한 많이 이용하셔가지고 끌고 나가시기 바라고요. 지금은 여러분들 조금 유혹이 있다거나 조금 힘든 구간이 있다고 하더라도 조금만 더 참고 잘 기다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일단은 이 단기적 반등 구간을 통과하면서 바닥이라는 인식이 확실하게 드는 시점부터는 주가가 조금 더 눈에 띄는 상승을 보여주게 될 겁니다. 그래서 그 기간까지는 조금 더 인내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보다 자세한 이야기들은요 오후에 저녁에 이따가 저녁 드시고요. 9시부터 무료 방송 진행됩니다. 유튜브에서만 진행되니까요. 9시에 유튜브 무료 방송으로 오셔서 이야기 들어주시면 되겠네요. 고맙습니다. 여기까지 마칠게요.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